어제 끝난 영국 국빈 방문은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서 모두 성공적인 방문이었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국빈 방문에 적용되는 표준 절차를 기본으로 해서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련되었지만 영국 국왕 부부 그리고 왕세자 부부, 총리 부부를 포함한 영국 정부 인사들이 우리 대표단을 각별히 환대했고 또 행사 계기마다 정성스럽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구성하여 영국이 한영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번 한영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다우닝가 합의는 안보, 첨단 기술, 경제 안보, 사회문화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우닝가 합의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영 정상회담 직후부터 양국이 함께 준비해온 결과물입니다. 여기에는 한영 관계 발전을 위한 양 정상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어느 정상회의 선언보다도 풍부하고 종합적인 내용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FTA 개선 협상 개시, 한영 워킹 홀리데이 등이 차질 없이 가동될 것입니다. 찰스 국왕과의 작별 인사를 끝으로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제 오후 파리에 도착하여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지지 교섭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 도착 다음 날인 오늘 11월 24일 아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조찬을 곁들여 진행된 1대1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 문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문제, 중동 정세, 중국 문제 등 안보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국제 안보에 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산, 원자력, 사회문화 교류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AI, 퀀텀, 우주 분야에서 한불 양국이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해 NSC를 중심으로 부처들 간 고위급 방문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별도로 김건희 여사는 오늘 브리짓 마크롱 여사와 통화를 가졌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오전 한 프랑스 정상회담 계기에 마크롱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용 선물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크롱 여사는 대통령 부부의 프랑스 방문을 환영하는 한편 직접 만나서 인사하지 못해 아쉽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오늘 마크 로스코 특별전에 다녀왔다고 하자 마크롱 여사는 김 여사가 2015년에 마크 로스코 작품 50여 점의 전시를 기획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당시의 전시도 큰 규모였는데 이번 전시가 115점인 것이 대단한 일이며 프랑스의 높은 문화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마크롱 여사는 해당 전시를 직접 가보았다고 말하고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공간 연출이 매우 훌륭하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6월 프랑스 방문 시 김건희 여사와 마크롱 여사와의 친교 오찬 시간에 김 여사가 한국 청년 디자이너들의 세계 무대 진출과 관련한 조언을 구한 적이 있고, 그때 마크롱 여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한국인 디자이너들을 소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파리 패션 위크 진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요. 마크롱 여사는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자고 화답하고 언제든지 직접 연락을 해 주시라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윤 대통령과 방문단 일행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진행한 세 가지 외교 행사, 즉 23일의 만찬, 24일의 오찬, 그리고 24일 저녁에 국경일 리셉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1월 23일 만찬은 문화 다양성, 24일 오찬은 개발 협력, 24일 리셉션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역량이라는 차별화된 주제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은 프랑스 파리에 양자 관계를 담당하는 주 프랑스 대사에 더하여 유네스코 주재 대사와 OECD 주재 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대사 중에서 국제박람회 기구 BIE를 누가 담당하는지는 각국 나라마다 다릅니다. BIE를 담당하는 파리 주재 대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세 가지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제172차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 참석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서 투표가 실시되는 마지막 총회를 수일 앞두고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막판 선거 유세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작년 6월부터 국무총리가 BIE 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총리, 외교장관 등 각 정부 강요들이 파리 방문 계기마다 BIE 대사들을 만나 교섭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전략기획관도 9월부터 파리에 머물면서 파리 교섭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이루어진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정부 강요들의 유치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그간의 활동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떠나신 이후에는 총리가 파리를 다시 방문하여 투표일 당일 마지막까지 지지 확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첫 리셉션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11월 23일 저녁에 국제박람회 기구 대표 초청 만찬에서 BIE 대표들에게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풍부한 문화 역량을 토대로 차별화된 문화 박람회를 준비할 것이며 2030 부산 엑스포가 글로벌 사회의 문화 협력과 국제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만찬 환영사에서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만든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 되었다면서 교육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원동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한국의 문화적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에 매진하고 과학을 육성하며 문화를 꽃피우면서 성장의 역사를 써내려온 대한민국의 경험은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산 박람회가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을 각국과 공유하고 인류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행사로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오찬 리셉션을 주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소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하는 오늘 21시 리셉션 종료 시까지 엠바고입니다. 프랑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주 프랑스 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였습니다.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은 대개 개천절이 있는 10월에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세계 박람회 투표일에 임박한 11월 24일로 정했습니다. 세계 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한 리셉션은 후보 국가당 1회만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는 이미 지난 6월에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문화 그리고 개발 협력을 주제로 각각 만찬과 오찬 행사를 연대 이어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해를 테마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는 프랑스 거주 동포, 각국 BIE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5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면서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 박람회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미래 세대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저녁 9시 리셉션 종료까지의 엠바고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BIE 만찬과 오늘 오찬 그리고 국경일 리셉션까지 윤 대통령은 모든 테이블을 순회하며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환담하였습니다. 이제 나흘 후면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정부, 기업과 국민이 모두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을 결속시켰습니다. 또한 부산 엑스포는 우리 외교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 46개 국가와 15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진출, 에너지 안보와 핵심 물질의 공급망 협력, 첨단 기술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 세계 각국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협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 외교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의 시장을 확충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원팀 코리아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남은 투혼을 모두 불사를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